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는 앞으로 이제 새로운 패널 김진선 기자와 함께 다양한 축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토트넘 허스퍼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선두를 달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찼기 때문에 우승하면 우승 세레머니 할 때 우승컵을 들잖아요. 그죠. 프리미어리그 우승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큰데 이게 이제 국내 팬들만의 설레발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해외에서도 많은 매체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영국 BBC에서도 토트넘 우승 가능성에 대해 또 분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영국의 BBC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정말 공신력이 높은 이 매체에서까지도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우승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컬럼까지 내놓았고 그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각종 축구 매체에서 토트넘의 시즌 전망, 우승 전망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또 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까지 나왔거든요. 그 내용들 저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토트넘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출발을 했는데 우승까지 정말 1위 자리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기사거든요. 일단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트넘이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적인 출발을 보이며 인터내셔널 브레이크를 선두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루턴에서 후반전 내내 10명의 선수로 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1대0으로 승리한 토트넘은 8경기 만에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프리미어리그 역대 시즌 중 가장 높은 승점을 기록했습니다. 토트넘과 함께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북런던의 라이벌 아스널은 지난 일요일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2015년 이후 첫 리그 승리를 거두며 승점 20점으로 올라섰습니다. 아스널에게는 지난 시즌과 비슷한 영역이며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지난 시즌 이 단계에서 맨시티에 승점 1점 앞섰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아스널은 시즌 막바지에 폼을 잃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우승팀에 승점 5점 뒤진 채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이번에는 토트넘과 경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BBC가 지적한 부분들이 이제 흥미로운데요. 지난 시즌에 사실 아스널이 이 8라운드 시점에 맨시티를 앞선 1위였어요. 근데 그렇죠. 결국엔 맨시티에게 역전을 당했다. 이 부분은 아스날도 물론 지금 시점에서 맨시티에 앞서 있지만 조심해야 되고 토트넘도 마찬가지다. 결국에는 맨시티가 치고 올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이 또 맨시티와 리버풀 이런 팀 같은 경우는 끝까지 또 올라가는 힘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안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물론 토트넘과 아스날이 또 시즌 8경기 지금 초반 무패 행진을 벌이면서 최고의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요거를 이제 시즌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흥미로운 건 이 토트넘이 리버풀을 이겼고 아스널이 맨시티를 이기면서 우승 경쟁이 조금 더 다양해졌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아스널의 관점에서는 지난 시즌에는 맨시티와 경쟁했다면 이번에는 토트넘과 경쟁할 수 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이제 프리미어리그 출범 후 최고의 8경기를 치렀는데 주목할 것이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는 지난 시즌이 최악이었잖아요. 그죠. 이제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는 8위였는데 이번 시즌의 초반 성적이 결국에는 우승을 못 한다고 해도 그래도 최소한 챔피언스리그를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항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에 2대2 무승부로 흥미진진한 경기를 펼친 북런던 라이벌 두 팀, 토트넘과 아스널은 올 시즌 6승 2무로 동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 득실차까지 같아서 득점 부문에서 토트넘이 18골로 아스널의 16골에 비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순위가 높은 상황이고요. 토트넘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리그 8경기 만에 새로운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시즌 전까지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첫 8경기에서 승점 20점을 쌓은 적이 없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6승 2무를 거두며 승점 20점을 달성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토트넘은 시작부터 상위 4위안에 들 가능성이 높지만 초반 8경기 일정에 지난 시즌 승격한 3팀과의 경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2-13 시즌 이후 8경기 만에 승점 20점 이상을 기록한 뒤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한 팀은 5개 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초반 성적이 좋지만 지난 이제 10년간의 기록을 봤을 때는 승점 20점 이상을 얻었다고 해서 꼭 우승한 거 아니다. 5개 팀만 우승을 했다는 것은 나머지 5개 팀은 우승을 못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게 토트넘이 초반에 잘하고 있긴 한데 승격팀 3팀이 8경기에 다 있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은 또 무시 못하죠. 예, 본머스, 셰필드, 루턴타운 분명히 사실 강등 후보로까지 꼽히는 팀들이니까 조금은 토트넘의 초반 성적이 과대평가됐다. 근데 저는 이렇게도 봐요. 그 안에 맨유도 있었고 리버풀도 그죠. 있었고 아스널도 있었잖아요. 만만치 않은 팀도 있었어요. 쉬운 팀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 이 부분은 좀 간과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다음 부분 1992-93 시즌에 프리미어리가 출범을 했잖아요. 그 이후
8경기 동안 승점 20점을 차지한 팀이 28개 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개 팀이 우승했다. 즉 이건 좀 3분의 1 정도 비율이니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 승점 20점이 우승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력이 좀 이제 화려하지 않다 보니까 의심을 제기했고 그죠. 의문을 제기했는데 일단은 이 선임은 검증이 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승점 20점을 얻은 것뿐 아니라 전임 감독인 콘테, 무리뉴 감독과 스타일이 다르다.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화끈한 축구, 공격적인 축구로 성적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실리 축구 내려서서 역습하고 약간 재미없는 축구로 성적을 냈으면 성적이 좋아도 저런 팀 결국엔 떨어져. 근데 아니다. 리버풀이나 맨시티 같은 경기를 하면서 성적을 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난 시즌 콘테 감독의 성적도 초반에는 좋았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내용이 안 좋았고 8위에 그치면서 2009-2010 시즌 이후 처음으로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에 못 나가는 최악의 시즌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승은 좀 어렵지 않아? 근데 우승을 못해도 그래도 실패는 아니다. 그죠. 심지어 이제 챔피언스 리그만 다시 진출해도 큰 성공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BBC에서 초친다라고 보지 말고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솔직히 어렵지만 토트넘이 좀 잘하고 있어. 챔스는 갈 수 있어. 요 얘기를 합니다. 시즌 8라운드에서 승점 20점을 차지한 팀 중에서는 1994-95 시즌의 뉴캐슬, 1998-99 시즌의 에스턴 빌라 딱 두 팀만 제외하고 93%가 4위. 그러니까 지금의 성적이라면 토트넘이 웬만하면 4위 안에 4위 들 안에 것이다. 든다. 탑4에는 든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토트넘이 이제 4위 안에 들 것이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토트넘이 이번 시즌이 지난 시즌 8위로 마무리한과 동시에 또 새 감독을 선임을 했고요. 토트넘의 핵심 해리케인 선수가 떠나면서 이번 시즌도 좀 힘든 시즌을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걱정이 많았는데요. 시즌이 시작하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또 엄청나게 화끈한 전술로 팀을 잘 이끌면서 많은 이들의 이제 우려를 깨고 오히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목이 되는 건데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임되기 전에 언급되던 감독 그리고 협상까지 했던 감독이 스페인 대표팀과 바르셀로나를 이끌었던 루이스 엔리케 그리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을 이끌었고 또 유럽의 천재 독일의 천재 감독을 부리는 나겔스만이었는데 그러다가 셀틱의 포스테코글루 감독 오니까 이거 뭐야? 사실 라고 많은 했어. 분이 많은 부분을 우려했거든요. 네. 모든 분들이. 다만 이게 반대로 지금은 엔리케 감독이 파리에서 욕을 먹고 그죠. 있고 이제 알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뭐 이름값이 낮다고 해도 개인적인 성적은 좋아요. 셀틱가 지난 시즌에 이제 스코틀랜드 리그 우승뿐 아니라 국내 대회 전관왕을 차지했었고 그죠. 사실 이제 셀틱이 레인저스에 좋아요. 크게 밀리고 있을 때 부임했으니까 잘 되던 셀틱을 맡아가지고 숟가락 얹은 게 아니라 이끌어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 레인저스와의 이 두 팀의 이 대결은 정말 이제 힘든 대결이고 두 라이벌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그 셀틱을 처음부터 올라가서 다시 어려운 상황에서 이끌고 또 셀틱의 명성을 되찾았다는 부분에서 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또 능력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BBC도 그래서 이제 셀틱에서 팬들의 정말 사랑을 받으면서 왔기 때문에 셀틱에서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포스테코글루를 알고 있었다. 그걸 신뢰한다. 이제 네.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제 BBC에서는 결국에는 리그 우승은 어렵지만 챔스는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을 내놨는데 또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가 있죠. 정말 축구 통계에 대해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 옵타가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에서 현재까지의 경기력, 각종 통계, 알고리즘을 통해서 전망을 한 시즌 시뮬레이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토트넘의 이제 가능성, 순위 가능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4위가 가장 유력하게 높은 상황이고요. 4위, 그 다음에 5위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권에서 이렇게 딱 걸쳐있는 상황이죠. 예. 사실상 1위는 맨체스터 시티가 압도적으로 80%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맨시티의 우승 확률이 80.1%. 물론 아직 시즌이 길매도 불구하고 지금 뭐 3연속 우승팀이기도 하고 뭐 객관적인 전력이 강해요. 그 다음이 이제 리버풀 12.2%고 그 다음으로 아스널 5.4%, 토트넘은 1.5%에 불과하니까 지금 거의 뭐 대부분의 그 매체들은 토트넘이 리그 우승은 좀 무리다. 무리다. 하지만 4위 가능성이 24.4%, 5위가 19.2%. 그러니까 이제 챔스 진출 경쟁이 올 시즌에 이제 실질적인 이제 목표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이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게 맨유의 우승 확률이죠. 맨유와 첼시는 0%입니다. 이번 예, 시즌. 지금 이미 많은 승점을 잃었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리 끌어올린다고 해도 쉽지 않고 그래도 전 주목할 부분이 그래도 토트넘이
토트넘이 뉴캐슬보다는 이제 높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시즌에 4위였고 지금 챔스도 나가고 있고 또 보강도 잘하는 팀인데 토트넘이 뉴캐슬보다 낫다라는 건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인데요. 세계적으로 이제 스포츠 베팅 업체들이 또 민감해요. 이런 그 돈이 걸려있기 그죠. 때문에 민감합니다.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제 배당률을 책정하는데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은 몇 번째인가요? 토트넘은 네 번째로 지금 우승 가능성 점쳐지고 있고요. 1위 맨시티, 2위 아스날, 3위 리버풀, 4위 토트넘, 뉴캐슬은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뉴캐슬이 또 앞으로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배당률의 수치도 중요한데요. 배당률이 돈을 걸었을 때 얼마를 이제 획득할 수 있느냐예요. 맨시티 같은 경우에 지금 1.7 배당률 정도가 나오고 아스널은 한 4배, 5배니까 의미 있는 배팅이 될 수 있고요. 리버풀이 6배.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아스널과 리버풀은 비슷하다. 근데 이제 토트넘이 12배, 11배인데 이게 뭐 사실 앞에 팀들보다는 확률이 낮다라고 볼 수 있어도 그래도 이거는 비현실적인 수치가 아니다라는 그죠. 거죠. 그 뉴캐슬은 40배, 30배니까 지금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이 뉴캐슬보다는 훨씬 높다라고 책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순위상으로 봤을 때 역시 토트넘은 4위권의 전력이다. 그죠. 뉴캐슬과 4위 경쟁을 4위 하지 경쟁을 하지 않겠냐. 않겠느냐. 실질적인 우승 경쟁은 맨시티, 아스널, 리버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다른 베팅 매체인 베팅 엑스퍼트에서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10만 번이나 이제 시즌을 돌려봤다고요. 그 결과가 좀 패턴 팬들에게는 아쉬운 결과가 나왔어요. 네, 토트넘은 또 이번 결과에서는 5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뉴캐슬이 4위, 토트넘이 5위에 위치한 모습입니다. 즉 챔피언스 리그권 진출권이 아래에 있는 거죠. 예, 유로파리그에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그렇죠. 상세하게 살펴보면 맨시티의 우승 확률이 60.2%,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고요. 아스널이 18.5, 리버풀이 14.5니까 아스널, 리버풀이 좀 2위 경쟁을 할 것이다. 챔피언스리그 경쟁은 뉴캐슬과 토트넘이 할 것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뉴캐슬의 우승 가능성 4.9%, 토트넘은 1.2%니까 역시나 이제 뒤 애널리스트랑 비슷해요. 토트넘은 이제 우승 가능성이 1% 정도니까 거의 어렵다. 다만 챔피언스리그 진출 확률은 뉴캐슬이 63%, 토트넘이 32%니까 사실 두 팀이 4위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데 뉴캐슬이 좀 앞선다라는 전망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캐슬이 초반에 이제 봤을 때 득점이 또 많이 좋지 않았거든요. 요번에 이제 선수들을 많이 개편했으면서 불구하고 초반에 득점력이 많이 터져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시즌 초반부터 또 굉장히 화끈한 공격력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잘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트넘이 조금 더 뉴캐슬보다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번 시즌. 또 스테프 감독이 또 개인 역량이 확실한 감독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손흥민 선수나 다른 선수들의 활용법을 정말 잘 살려내는 걸 보고 그래도 토트넘을 잘 살려내지 않을까 하는데 다만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번 겨울에 이제 아시안컵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빠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 때 공격진도 포함이고 또 반더벤 선수 같은 뭐 지금 수비수들이 잘해주고 있지만 센터백도요. 그렇지만 그 선수들이 빠졌을 때 이 경기력이 또 같을 것이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 수비수에 또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그게 전제가 돼야지만 요 4위권에 들 것이다라고 보는 바입니다. 뉴캐슬도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있긴 해요. 게다가 이제 뉴캐슬은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뉴캐슬과 토트넘의 전력이 엇비슷하다고 보는데 이게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캐슬은 챔스를 치르니까 힘들 수 있고 다만 조별리그에서 미리 떨어지면은 또 후반기는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토트넘도 뉴캐슬도 1월 이적 시장에 보강이 필요하다. 뉴캐슬은 만약에 또 토너먼트에 올라가면 더더욱이나 필요한 상황이고요.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은 이미 사실은 좀 벤치 자원도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를 병행하고 또 뭐 리버풀은 유로파리그긴 하지만 병행을 하더라도 결국에 후반기엔 좀 올라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물론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도 주전에 비해 후보 선수들이 약하긴 하지만 토트넘만큼은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토트넘은 지금 경기를 봐도 손흥민 선수가 교체 아웃 되기만 해도 공격이 크게 약해져요. 그리고 이제 미드필드 라인은 벤탄쿠르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면 괜찮겠지만 수비 라인에 로메로나 반더펜이 만약에 부상으로 빠진다? 그러면 다이어 나와야 돼요. 다이어가 다시 등장하면 그러면 예전에 뭐 토트넘이 되는 거예요. 이거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못 살립니다. 예, 그거는 아니 어떤 감독이 못 못했던 살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리뉴나 콘테가 안 된 이유가 그 감독들의 역량도 있지만 다이어가 센터백이었다, 주전이었다. 다이어가 억제기였다 얘기가 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 선수들이 강철처럼 시즌 끝까지 갈 수 있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다행인 거는 이제 챔피언스리그나 유럽 대항전이 없는 거지만 그래도 다치는 건 지금도 사실 공격진에 부상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리그를 치르면서도 얼마든지 부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번 겨울에 이 토트넘 같은 경우는 공격진 또 이 센터백의 영입이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토트넘이 리그 우승을 하려면 지금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이런 팀들이 또 흔들려줘야 가능해요. 솔직히 냉정히 말하면 토트넘이
우승 전력은 아닙니다. 다만 우승을 기대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이 없기 때문에 과거 레스터 시티나 또 첼시가 콘테 감독 시절에 우승했던 것도 그 일정의 여유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정말로 후반기에도 리그 우승 가능성을 살리려면 오히려 체력이 안 떨어졌을 전반기에 최대한 승점 차를 벌려놔야 된다. 그리고 1월 달에는 더블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는 영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 뉴캐슬 이런 팀들이 유럽 대항전에 높이 올라가서 막판에 체력적인 부담 예. 때문에 이제 많이 미끄러져야 된다. 예. 게다가 토트넘은 카라바오컵도 일찍 탈락했기 때문에 그죠. 뭐 이런 팀들이 좀 계속 살아남아 주기를 좀 바라는 게 반사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A매치 휴식기 인터내셔널 브레이크 이후 9라운드 일정은 토트넘이 좀 유리해요. 네, 9라운드까지 사실 토트넘이 1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보시면요, 리버풀 같은 경우는 에버튼을 또 상대하고요, 맨시티 같은 경우 브라이튼, 그리고 첼시는 아스날과 상대하는데, 리버풀은 뭐 에버튼은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 팀들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란 말이죠. 맨시티와 브라이튼도 까다로운 상대이고요, 첼시가 아무리 약해졌다 한들 또 첼시도 아스날에게는 쉽지 않은 상대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또 토트넘 같은 경우는 요 가장 늦게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체력 안배가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풀럼과의 경기에서 또 무난하게 경기를 치를 수 있는 또 일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리버풀의 에버튼전도 사실은 머지사이드 더비니까 네. 치열할 거고, 게다가 이 경기가 A매치 휴식기 이후 첫 번째 경기인데다가 한국 시간으로는 10월 21일 토요일 저녁 8시 반인데 영국에서는 점심시간이에요. 그죠. 선수들이 이제 대표팀 갔다 오면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이변이 나올 수가 있고, 브라이튼은 항상 뭐 이변의 팀이에요. 맨시티도 지금 2연패를 또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기세를 살려서 브라이튼이 또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또 요 경기에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스날의 기세가 토트넘과 이제 동등하게 좋지만 포체티노의 첼시도 이제 살아나고 그죠. 있어요.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이 아스날을 잡아주면 또 토트넘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엔 토트넘이 이제 확실한 이제 승점으로도 1위가 되고 격차를 벌리면서 전반기에 최대한 이제 달아나 주면은, 게다가 풀럼전 이후 이제 이후의 일정도 크리스탈 팰리스전이라든지 좀 이제 수월한 팀들이 네, 있으니까 맞아요. 토트넘이 정말 이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노리려면 전반기에 많은 승점을 최대한 이제 따내고 이겨놔야죠. 1월 달에 그 고비, 손흥민 고비만 선수의 차출과 네. 부상 우려를 위한 선수 영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전망들이 시즌이 가면 갈수록 많은 변수가 있고 변화도 있고 뭐 다른 팀들도 부상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반응들과 분석들이 현지에서 나오는지 또 저희도 프리미어리그 각 팀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캡틴 손흥민 선수가 정말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하는 역사를 만들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최신 소식들 올라오는 것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